자, 이번 시간에는 좀 재미있는 사례 가지고서 한번 말씀을 드려보고자 합니다. 좀 생소한, 제가 드린 말씀 이 사례는 좀 드문 사례거든요. 또 한편으로는 이게 굉장히 또 이슈화 되고 중요한 내용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한번 소개해 보고자 합니다. 자, 어떤 내용이냐면 제목 보시는 것처럼 관리단 집회 개최 금지 가처분 신청서가 상대방이 폐무무죄 등으로 송달이 안 됐어요. 송달이 안 됐는데 마침 이런 상태에서 가타부터 결정을 해줘야 되는데 또 법원이 결정을 안 해줬습니다. 결정이 보류되었을 때 그때 이걸 어떻게 하느냐, 이 신청을 어떻게 하느냐, 법원이 판단 못하고 있는 사이에 총회가 개최됐으니까 그냥 끝내야 되느냐, 아니면 종전에 했던 신청을 좀 살려가지고 다른 신청으로 바꿔줄 수 있는지, 이게 이제 핵심 문제가 되었던 사례예요. 자, 한번 제가 질문을 읽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저는 경기도 광명에 있는 오피스텔 구분 소유자입니다. 다름이 아니고 저희 건물에는 아직 적법한 관리단 대표인 관리인이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얼마 전 시행사와 손잡은 사람이 관리단 집회를 개최하겠다고 하면서 시행사 측 구분 소유자, 시행사를 옹호하는 쪽이죠. 시행사 측 구분 소유자 5분의 1 정도를 모아서 관리단 집회를 개최한다는 소집 통지를 하였습니다. 자, 그런데 소집 통지서에는 서면이나 전자적 방법으로 결의할 수 있다는 내용과 또한 구체적인 서면에 의한 의결권 행사서 또는 서면 결의서가 첨부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이거 잘못된 거예요. 이렇게 안 하면 하자가 있게 됩니다. 그리고 관리인 입후보 절차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 소집 통지자 중에서 대표자를 상대로 해서 집회 개최 금지 가처분을 신청하였는데요. 그 대표자가 신청서를 송달받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결국 법원도 결정은 내리지 못한 채 그 집회 기일을 넘겼어요. 결론적으로 관리단 집회가 개최되고 말았습니다. 자, 그런데 그 대표자가 누구누구의 몇 명이 예를 들어서 홍길동 외 20명이 소집을 통지하잖아요. 그런 소집 통지의 대표자, 그 대표자가 마침 관리인으로 선임되었다고 할 경우에 종전 개최금지 가처분 신청, 이 개최금지 가처분, 이 소기의 목적은 이제 안 되는 거잖아요. 개최가 됐으니까. 이 가처분 신청을 직무집행 정지 가처분 신청으로 신청 취지를 변경해서 계속 유지할 수 있을까? 즉, 직무를 궁극적으로는 그 대표자의 직무를 궁극적으로는 그 대표자가 관리인이 됐잖아요. 그런 관리인의 직무를 정지시킬 수 있을까요? 이런 질문이 사례화돼서 결국은 결정이 나왔습니다. 이 나온 판례거든요. 일반적이진 않아요. 왜냐하면 법원은 이런 경우에 송달이 되든 안 되든 일단 판단해 주거든요. 그런데 사안 같은 경우는 판단이 안 된 사안입니다. 판단 안 된 상태에서 법원이 결정을 못한 상태에서 집회가 열리고 말았어요. 굉장히 드문 사례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어쨌든 관련된 쟁점이 좀 있으니까 한번 살펴보시겠습니다. 특이한 사례예요. 먼저 관련된 법부터 보실게요. 자, 사안은 집합건물이죠. 그러니까 집합건물법에 따르게 되는데요.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하는 법률 제34조에는 집회 소집 통지라고 해가지고 제1항에 관리단 집회를 소집하려면 집회 일주일 전에 회의 목적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해서 밝혀서 각 구분 소유자에게 통지해야 된다. 다만 이 기간은 규약으로 늘리거나 줄일 수 있다. 자, 그리고 이거는 집회 수집 통지 관련된 규정이에요. 그 다음 38조 보실게요. 의결 방법을 보시면 제2항에 의결권은 서면이나 전자적 방법으로 또는 대리인을 통해서 행사할 수 있다. 제가 이 38조에 대한 부분은 여러 차례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어떤 집회에서 의결의 방법은 직접 참석해서 하는 경우도 있지만 그렇지 않고 이렇게 서면이나 전자적 방법을 사용하거나 또는 대리인, 이게 위임장 사용하는 거예요. 위임장을 사용해서 그 수임인인 대리인을 통해서 행사하도록 하는 방법. 요 세 가지가 있다고 했어요. 첫 번째는 직접 참석, 두 번째는 서면 또는 전자 방법, 그리고 세 번째는 대리인을 통한 방법. 요 세 가지 방법이 집합금법상 허용되는 의결권 행사 방법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요. 사안 관련된 건 제3항이에요. 이렇게 34조 보시는 것처럼
요 집회 소집 통지할 때 있잖아요. 요 집회 소집 통지할 때는 어떻게 한다? 제2항, 방금 2항 이게 뭐였어요? 요거 이렇게 서면이나 전자방법 또는 대리인을 통해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 이런 내용과 구체적인 행사 방법을 명확하게 밝혀야 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리고 명확하게 밝히는 방법이 어떤 방법이냐? 요게 시행령이 있습니다. 집합건물법 시행령이 있습니다. 자, 보실게요. 보시는 것처럼 구체적으로 어떻게 밝히느냐? 이렇게 돼 있어요. 집합건물법 시행령 14조에는 이런 관련 집회를 소집할 때에는 서면에 의해서 의결권 행사하는데 필요한 자료를 첨부해야 된다. 아까 여기에서 서면이나 전제방법 대리인 있잖아요. 그런데 이 중에서 서면의 경우에는 요거는 서면에 의한 의결권 행사서 또는 서면 결의서 이렇게 서면을 통해서 의결권을 행사하는데 필요한 자료, 이런 자료, 이게 바로 서면 의결권 행사서 또는 서면 결의서예요. 쉽게 얘기하면 서면 결의서입니다. 이런 서면 결의서를 반드시 첨부하도록 규정해 놓고 있고요. 만약에 이런 서면 결의서가 첨부되어 있지 않으면요. 그 경우에는 하자가 있다고 보고 있어요. 정리하자면요. 다시 한번 소집 통지할 때는요. 집합건물법 38조 제3항에 의해서 관련 집회를 소집 통지할 때는 2항 서면이나 전자방법 또는 대리인을 통해서 의결권 행사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것을 밝혀야 하고요. 그리고 특히 이 서면의 경우에는요. 이 서면에 의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 자료, 서면 결의서를 또는 서면에 의한 의결권 행사서를 반드시 소집통지서에 첨부를 하도록 이렇게 규정되어 있어요. 첨부 안 하면 하자가 발생합니다. 이게 판례 태도예요. 그리고 이 하자는요. 이게 대부분은 결의 무효의 하자라고 보고 있고 일부 최근에는 결의 취소의 하자로도 보고 있어요. 아무튼 하자가 있는 것은 확실합니다. 따라서 소집 통지할 때는요. 위임장은 첨부가 안 돼도 괜찮아요. 하지만 서면결의서 또는 서면에 의한 의결권 행사서는 이거는 반드시 첨부해야 됩니다. 그리고 소집 통지서에 뭘 밝히라고 했다고 했죠? 위임장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첨부된 별첨 서면결의서를 활용해 가지고 의결권 행사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반드시 밝히라는 것이에요. 안 밝히면 하자가 있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반드시 의결권 위임장을 첨부시켜야 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서면에 의한 의결권 행사서 또는 서면 결의서는 반드시 첨부시키라. 이게 판례의 태도가 되겠습니다. 자, 정리해 볼게요. 보시는 것처럼 관련 집회 소집을 통지할 때는 서면이나 전자방법 그리고 대리인 이게 위임장입니다. 위임장을 사용해 가지고 의결권 행사할 수 있음을 무조건 알려야 돼요. 안 알리면 하자가 있다. 그리고 그 중에서 특히 이 서면이죠. 서면 결의서는 반드시 소집통지서에 동봉 첨부시켜야 된다는 것이에요. 요거 안 시키면 하자 있어요. 브레이크 걸립니다. 총회 관련 집회 열 때 브레이크 걸려요. 만약에 이러한 절차를 위반한 경우에 그 이후에 이어진 집회 결의는 취소 또는 무효로 보고 있습니다. 사실은 지금까지는 무효로 보는 게 더 많아요. 이걸 절차 하자로 봐가지고 경미한 하자로 봐서 취소소의 대상이 되는 취소라고 보는 그런 경우도 있어요. 아무튼 하자가 발생하는 것은 맞습니다. 이렇게 해버리면 결의가 취소되거나 또는 무효가 돼버려요. 자, 보시는 것처럼 이런 하자를 이유로 해가지고 관련 집회 개최금지 가처분 신청을 하면 인용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런 신청할 때요. 이 5분의 1 전체를 상대로 하기가 되게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5분의 1 일정사항을 잘 모르고 게다가 5분의 1 대부분 나오지도 못해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 만약에 관리단이나 관리단 대표인 관리인이 집회를 개최하면 그 관리단 또는 관리인 상대로 해가지고 집회 개최 금지 가처분 하면 되는데 5분의 1이 단체로 총회를 열 때는요. 이 사람 전체를 피신청인 이 집회 개최 금지 가처분의 상대방으로 지정할 수가 없단 말입니다. 이 많은 사람을 어떻게 다 지정해요? 시간도 얼마 안 남았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하느냐?
구분 소유자 5분의 1 이상이 다수일 경우에 그 5분의 1 전체를 대상으로 가처분 신청을 할 수는 없는 것이고 이게 불가능해요. 보통은 대표자를 지정해가지고 개체금지 가처분 신청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차피 개체 금지시키는 그 내용이 동일하기 때문에 또 집달리가 그 총회장 가서 열지 말라 이 가처분 이 금지 가처분을 공표해요. 그렇기 때문에 대표자 한 사람을 정해도 됩니다. 문제 없어요. 자, 그런데요. 이렇게 관련 집회 개체금지 가처분 신청은 매우 급하게 이루어집니다. 예를 들어서 일주일 전에 발송되면 이게 도달되는 게 집회 개최 불과 5일 전에 막 수립통지서가 도달되고 이런 경우가 있거든요. 이런 경우에 부랴부랴 개체금지 가처분을 신청합니다. 그러면 거의 집회 또는 총회 직전 이틀 전이나 직전일에 전날에 이 신문기를 급하게 잡아요. 급하게 잡고 바로 그날 거의 총회 직전에 결정을 내립니다. 이렇게 급박하게 이루어져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경우를 많이 봤어요. 그 대표자를 지정했는데 상대방을 지정했는데 상대방이 안 받습니다. 이 신청서를 안 받아버려요. 그런 경우가 종종 발생해요. 그리고 이런 경우에 법원이 판단 안 하느냐? 그건 또 아니에요. 낸 자료 가지고 판단을 해주는 경우가 대부분이었습니다. 자, 보시는 것처럼 이런 경우에 보통 법원에서는요, 비록 송달이 안겠다 하더라도 신청소상의 주장이 명백히 타당하다면 집회를 정지하라 이런 결정을 내립니다. 상대방 대표자가 안 받았다고 해가지고 판단 보류하고 그러지 않아요. 한편 이게 신청이라고 해가지고 항상 인용되는 건 아닙니다. 상담이 없다고 하더라도 이 신청 자체가 애매모호해요. 신청 이유가 없거나 아니면 특별하게 문제가 없다라고 하면은 일단은 열어줍니다. 기각시켜버려요. 왜냐하면 어차피 집회 결사 자유가 있으니까 여는 것 자체를 막지 말자. 일단 열긴 해주고 거기에 하자가 있으면 그 하자를 다퉈라. 이런 취지로 대부분은 집회 개최 금지 가처분은 사실은 기각률이 높습니다. 인정이 잘 안 돼요. 특별하게 또는 명백한 하자가 있지 않으면 인정이 안 됩니다. 물론 사안 같은 경우는 명백한 하자가 있었어요. 서면결의서, 서면에 의한 의결권 행사서가 없었잖아요. 따라서 명백한 하자가 있기 때문에 원래 인용 결정 내려도 되는 사안이었어요. 그런데 인용 결정 내지 않고 있다가 총회가 개최된 것이죠. 바로 이 경우입니다. 매우 드문 경우이긴 하지만 아예 결정을 내리지도 않는 경우도 있다. 이 경우 그대로 집회가 개최된다는 말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이미 집회가 개최됐어요. 집회 개최 금지를 명하는 가처분 신청했는데 그냥 열어버렸단 말입니다. 판결 나기 전에. 결정나기 전에 열어버렸어요. 이런 경우에는 종전에 했던 집회 개최 금지 가처분 신청은 이미 신청의 이익이 상실돼가지고 각하되는 것이 마땅해요. 각하될 상황이에요. 자, 그런데 이 경우는요, 법원에서 판단을 일단 안 해준 거잖아요. 물론 법원 판단이 유리한 판단일 수도 있지만 또 불리한 판단일 수도 있었기 때문에 법원을 비난할 수는 없어요. 자, 이런 상황에서 어쨌든 이런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만약 관련 집회에서 위 가처분 신청의 상대방이 누구였죠? 그 소집통지한 사람의 대표자였죠. 근데 이 대표자가 마침 관리인이 된 겁니다. 보통 이 소집통지할 때 대표자, 즉 관리인이 될 사람을 대표자로 선정해요. 부종식에 50명 이렇게 하면 이 부종식이 대표자로서 관리인되는 경우가 많단 말입니다. 상한도 그런 경우였어요. 그래서 마침 이 가처분 신청의 상대방, 이 개최금지 가처분 신청의 상대방이 부종식이었고 이 부종식이 마찬가지로 관리인이 됐어요. 자, 이때 그냥 법원에서는 곧바로 각하시킨 게 아니라 신청한 사람이 급하게 인지 움직입니다. 어떻게 움직였느냐? 이것을 종전 개최금지 가처분 신청에서 신청 취지를 당사자가 동일하니까 이제는 개최금지 가처분 신청이 아니라 직무집행, 즉 관리인 뽑혔으니까 관리인 직무집행 정지 가처분으로 바꿔버립니다. 신청 취지를 변경해요. 이렇게 신청 취지를 변경해가지고 종전소송이 각하되는 것이 아니라 계속 가도록 할 수가 있단 말입니다. 물론 전제는 이런 신청 취지 변경하려면 항상 되는 게 아니라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해야 돼요. 종전에 다투는 것과 나중 다투는 게 사실 하자가 동일해야 되는데 사안 같은 경우 동일한 하자였단 말입니다. 어떤 하자?
집회 소집할 때 거기에 서면결의서를 첨부하지 않았던 하자, 이 하자가 동의하기 때문에 따라서 법원에서는 이런 신청 취지 변경을 허용해 준 겁니다. 그게 바로 이 판례예요. 판례도 상대방이 동일하고 또 다투는 취지도 동일할 경우,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할 경우에 그 경우에는 종전 집회개최금지 가처분, 원래 각하됐었어야 할 그 집회개최금지 가처분 신청을 관리인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으로 변경할 수 있도록 해 주었고요. 이게 가능하다고 보았습니다. 이게 특이한 판례예요. 이 판례 자체가 틀리지 않습니다. 이게 당사자가 동일하고 이런 주장이 동일할 경우에는 신청 취지 변경할 수 있어요. 다만 여기에 몇 가지 우연이 들어가는 것이죠. 법원이 집회 개최 금지 가처분에 대한 결정을 못 내리는 상황에서 집회가 열렸고, 그리고 마침 집회 개최 금지 가처분의 상대방인 대표자가 마침 그 사람이 관리인이 돼버린 거예요. 그런 경우에 당사자가 동일하고 다투는 내용도 동일하기 때문에 종전에 집회 개최 금지 가처분 신청을 변경합니다. 관리인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으로 변경을 하고 이게 가능하다고 보았던 사례입니다. 좀 특이하지만 이런 사례가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